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퀴즈로 시작해볼까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집안에서 흡연하지 마세요 라고 써붙어 있으면 여러분의 반응은 1. 맞아 그래야지. 2. 냄새 나면 대기 창문 닫으세요 라고 써붙인다. 또 아내가 건강식단을 해줬는데 남편이 오히려 살이 쪘습니다. 남편의 반응은 1. 운동 좀 해야겠다. 2. 이게 다 아내의 건강식 때문이야. 죄다 1번일 것 같다고요? 그런데 2번을 선택한 적반하장 사연들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4월 25일 금요일 김명준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대한민국도 정신이 없지만요. 지금 전 세계도 바삐 돌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볼 나라는 어딜까요? 장유미 변호사님. 네, 첫 번째 나라는 튀르키예입니다. 어허. 현지 시각으로 23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요. 인근 해상에서 6.2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어머나. 생방송 도중에 지진을 겪으면서도 매우 침착하게 대처한 한 앵커의 모습이 굉장히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어머나.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네. Deprem oluyor. Çok şiddetli bir deprem oluyor şu anda. Çok şiddetli bir deprem oluyor. Çok şiddetli bir deprem oluyor. İstanbul'da hissedilen çok şiddetli bir deprem oluyor. Sakin olalım. Çok yüksek bir deprem olduğunu söyleyebiliriz. Stüdyomuzda çok derinden hissettik. Çok derinden hissettik. Şilan anneme ulaşabilir misin? Çok derinden hissettik. Çok yüksek bir depremin olduğunu söyleyebiliriz. 세상에. 아니 근데 진짜 저 상황에서 이종근 평론가님 저 같았으면 같은 엄마를 잘해도 엄마 나 어떻게 나 버스 몇 번 타고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그랬을 것 같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 화제가 된 이유가 뭐 벌써 99만이 넘었대요. 조회수가 와. 유튜브에서. 그런데 화제가 된 이유가 그래도 침착을 잃지 않으려고 굉장히 여성의과 노력하는 와중에 어머니를 찾은 겁니다. 어머니와 통화가 될까요? 하면서 이 상황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가장 먼저 또 떠올랐을 세상에. 거예요. 그리고 시청자들도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랬겠죠. 그렇죠. 어머니부터 아, 찾고. 세상에. 그래서 스태프들에게 어머니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라고 침착하게 이야기를 했고 네. 중간에 이 스태프들이 이제 어머니하고 통화를 시켜주고 그런 와중에서 더욱더 침착을 잃지 않고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6.2 규모면은 강진이잖아요. 그 강진 속에서도 튀르키예 국민들, 시청자분들은 불안감 속에서 저 방송 이 장면을 보면서 그래도 뭔가 행복감, 뭔가 그래도 안도감,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안전했기를 기대할게요. 그런가 하면 이번엔 또 딸기보다 더 예쁜 김묘성 기자님이 또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소식입니다. 플라스틱을 활용해서 만든 옷, 청바지로 만든 가방 등 재활용품의 재탄생은 언제 봐도 신기하고 무궁무진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더욱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어떠한 재활용품으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을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뭘까요, 이건 또? 컵에 시리얼을 붓는 한 여성의 모습입니다. 네. 이내 냉장고를 열어서 우유도 이렇게 콸콸콸 붓습니다. 네. 밥 대신에 시리얼을 먹기로 했나 본데요. 어허. 그런데 이 여성 갑자기 가위를 꺼내 들더니 시리얼 박스를 자릅니다. 밥 먹다 말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자른 조각들을 또 모아놓기도 합니다. 어? 그녀가 시리얼 박스를 자른 이유는요. 네. 이렇게 초상화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나. 최진봉 교수님, 시리얼 많이 드셔보셨어요?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 많이 먹죠. 근데 아침으로. 시리얼 박스가 네. 저렇게 아름다운 색깔로 나오네요. 다양한 색깔들이 있죠, 사실은. 그래요? 근데 저렇게까지 정성을 들여서 예술품을 만드는 건 흔하지 않는 일이죠. 일반적으로는 시리얼 박스를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어허. 이분 같은 경우는 시리얼 아트를 하시는 분이에요. 어머나. 그러니까 본인과 아이들도 미국에서는 시리얼을 거의 뭐 대부분 아침에 먹는 음식으로 먹으니까 많이 나오기도 하고 네. 또 주위에 있는 이웃분들한테도 시리얼 박스 생기면 나한테 달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걸 가져와 가지고 시리얼 아트를 만들어 지금 작품을 만든 거예요. 저게. 세상에. 대단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누가 저걸 돈치치네 이건 돈치치 농구 선수네. 네. 근데 누가 저거를 시리얼로 박스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멀리서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놀라운 점은 뭐냐면 이 쓰레기가 재활용되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대단히 놀라운 점이기도 하고 이 사람 이 시리얼 아트 하시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초상화만 그린대요. 가족이든 뭐 팬이든 자기가 네. 팬으로 알고 있는 분 이런 분들을 세상에. 그린다고 하고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 진정한 사랑의 노동이다 이런 표현까지 멋진데요. 썼어요. 네. 왜냐하면 그 인물을 생각하면서 아트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힘들고 고되더라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니까 사랑의 노동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이렇게 만들어진 시리얼 박스 초상화 4점이 현재 댈러스에 있는 한 갤러리에서 전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우리가 이거 배울 점이 뭐냐면 우리 보통 이 일주일에 한 번 있는 분리수거 때 저런 이 폐박스 다 내용물만 싹 빼내면 야 빨리 버려 오늘 분리수거 오늘 하면 또 일주일 기다려야 돼 다 버리잖아. 근데 저분은 저걸 새롭게 재탄생시켰어. 우리도 저런 기술 한번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너무너무 멋졌습니다. 읽어보니 기가 막혀 흥부가 기가 막혀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김묘성 기자님? 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보통 층간 흡연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담배를 피지 말아주세요. 테라스에서 피지 마세요. 방문 열고 피지 마세요. 이런 공지글 맞아요. 많잖아요. 네. 사실 이 공지글은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흡연자가 네. 엘리베이터에 공지사항을 올렸습니다. 어머나?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이런데요. 어허, 네. 담배 냄새가 싫으면 징징대지 말고 창문 닫으세요. 징징? 그리고 공동주택은 서로 배려하면서 지내는 곳입니다라고 훈계하고요. 어허.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 집에서 편안하게 피겠습니다. 참지 못하시겠다면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고려해 보시길. 흡연자도 사람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기백 넘치는 글을 올렸네요. 아니 이거 목사님 최재문 교수님 보시기에 이거는 뭔가 이거 협조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선전포고잖아요 이거.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희 집도 지금 담배 냄새 때문에 엄청 힘들어하거든요. 아, 그래요? 저희 집에도 올라와요. 아. 예를 들어서 세탁실 이런 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데로 올라오기도 하고 화장실로 올라오기도 그렇죠. 하고 이런 환풍구 타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얼마나 피해가 심한 줄 아세요? 아이고. 가족들이 생활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걸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걸 올린 사람들에서 누리꾼의 반응이 있습니다. 아하. 누리꾼이 뭐라 그랬냐? 네. 본인이 배려를 안 하면서 무슨 배려를 찾나?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요? 적반하장식 태도에 화가 난다. 맞아요. 화가 나요, 화가 나. 그렇죠. 누가 누구한테 지금 뭐라 그러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 배려를 원하면 집에서 문 닫고 피워. 왜 맞아요. 문을 열고 피는 거야? 아니 그거 웃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기 가족은 담배 냄새 안 맡으라고 문 열고 딴 집 피해 주는 거잖아요, 아, 지금. 그러네요, 진짜. 그러면 자기 집에서 문 닫고 피워요. 가족들과 함께. 네. 그러고 싶으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반면에 네. 이런 글도 있습니다. 본인 집에서 담배 피우는 건 합법이다. 이런 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법 얘기한 김에 장유미 변호사님 본인 집에서 피우는 건 합법일지도 일단 불명확하지만 진짜 이것부터 말씀 좀 해주시고 뭔가 규제할 수 있는 법은 그 근거법은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추상적인 차원에서 이래야만 한다라고 규정한 건 있어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 1항을 보면요. 간접흡연 방지에 관한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도록 권고를 하는 그런 규정만 갖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담배를 피웠을 때 이 부분은 뭐 처벌한달지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입법에 좀 미비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당연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좀 의율해가지고 소송으로 갈 수는 있지만 이런 건으로 실제로 소송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죠. 그래요. 제발 이런 생각 좀 갖지 않기를 바라겠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이제 막 갓 아이 태어난 집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왜 그런 집도 배려를 안 하세요? 이런 생각 좀 나빠요. 진짜 그런가 하면 읽어보니 기가 막혀 또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이제 날씨가 무더워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한 회사의 경영지원팀에서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의 제목은 이겁니다.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한 네. 청결 관리 캠페인.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네. 다소 황당한데요. 이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은 첫 번째, 여름철에 하루 1회 이상 샤워를 하라. 깨끗한 옷을 착용하라. 탈취제나 물티슈 등을 물품을 구비하라. 통풍 잘 되는 옷차림으로 근무 등을 권고한다. 이런 내용인데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도 또 논란이 됐습니다. 나한테는 냄새는 안 나겠지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주변에서 얘기하지 않을 뿐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시면서 시청자분들은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실 수 있을 텐데, 근데 일단 이 글을, 이 공지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리신 분의 생각은 나 공감한다 이걸까요? 뭐 이런 글을 올려 흉을 보는 걸까요? 일단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회사는 다 같이 생활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공지해줘서 고맙긴 하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뜻 하고 싶어도 내가 하지 못할 말을 남이 대신 해주다 보니까 고마운 마음이 있긴 한데 꼭 씻지 않아서가 아니라 가끔 빨래를 잘못 말리거나 세탁기에 두고 나중에 빼면 쿡폰 냄새가 그죠. 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 좀 곤란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공지 뭐 괜찮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혹시 상황이 이러다 보면 김효성 기자님 아침에 무슨 검문 검색하면 잠시 검문 검색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샤워하고 나오셨습니까? 이거 할 수도 없잖아요. 앵커님 냄새 나는 것 죄송합니다. 같아요.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뭔가 맞는 말이라도 바른 말이거나 뭐 기분 좋은 말은 아닐 수 있다 보니까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고 전 좀 하지 못할 말이 아닌가 그런 그러니까요. 생각도 듭니다.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러다가는요. 이종건 평론가 하다 이제는 밥 먹고 양치했는가 검사합시다. 입 벌려보면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게요. 사실 저는 이제 여기에 있는 분들보다 약간 좀 연배가 크다 보니까 이 글이 좀 불편했어요. 너무 간섭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했는데 근데 두 번째 놀랐습니다. 네. 왜냐하면 누리꾼들 중에 이 글에 대해서 호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요? 이런 내용입니다. 냄새까지 맡으면서 일하면 정말 울고 싶다. 또는 실수인 척 우리 회사, 내가 다니는 회사의 단톡방에 올리고 싶다. 또는 우리 회사에도 비슷한 공지가 내려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 보니까 네. 이게 곤란한 상황에 분명히 처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물론 여기에는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 많아요. 유치원도 아니고 씻고 다니라는 공지가 웬 말이냐. 회사가 샤워시설 만들어 달라. 네. 또는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주면 된다는 등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이 사연을 채택한 이유가 저 들으라고 하는 얘기. 근데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저도 열심히 일단 씻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좀 더워지고 있으니까요. 어머나, 78세에 출가한 배우 김희라. 여러분, 김희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일단 확실한 건 하이라 씨는 아니에요. 자, 김희라 씨가 누굴까? 영상부터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먹잡이 전과 칠범을 만들어준 왼손잡이 주먹이야. 영상 보신 시청자분들이 맞다 이분 그러실 것 같아요. 안지윤 기자님. 네, 그분이 벌써 올해 78세를 맞으셨습니다. 1969년에 데뷔해서 70년대와 80년대를 대표하는 액션 스타이기도 한데 자, 이분 하면은 이런 액션 작품으로 40여 년간 무려 500편이 넘는 작품에 출연을 했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맨 처음 본 영상에 왼손잡이 시리즈로 인기를 누렸는데 왜 인기를 누렸나? 방금 이제 케이블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 모습 보셨죠? 대역 없이 저런 장면들을 다 소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 영화의 거장인 임권택 감독의 영화에도 자주 출연을 했는데 그러다 TV를 넘어온 다음에는 TV 손자병법이라고 직장인들의 애환을 그린 작품이 있었는데 기억나요. 맞아요. 네, 이거를 삼국지에 좀 빗대서 보여줬거든요. 네. 그중에서도 액션 스타다운 이런 우락부락한 외모에 맞는 장비라는 역할을 맡아서 국민 배우로 거듭난 바 있습니다. 네. 이종근 평론가님도 이 배우 김희라 씨 관련 기억도 많이 나시잖아요. 영화도. 정말이요. 그러니까 특히나 부친이 유명합니다.
김승호 씨라고 오. 국민 아버지가 원래 최불암 씨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정말 국민 아버지가 김승호 씨였습니다. 마부라는 영화 예, 아실 거예요. 예, 베를린 예. 영화제 금공상 받았던 정말 유명한 영화의 네. 그 김승호 씨가 부친이고 네. 이 김일아 씨 아까 뭐 안진홍 기자도 다 설명하셨지만 돌아온 시리즈가 유명했어요. 돌아온 용팔이, 아하! 돌아온 방랑자, 아하! 돌아온 팔도 사나이. 아하! 여기 다 액션이었고요. 아. 또 특히 이렇게 액션만이 아니라 1970년대, 80년대 들어서 이장호 감독, 배창호 감독의 꼬방동네 사람들 유명한 영화들 많죠. 오호. 바보들의 행진 이런 영화에도 다 출연을 했고 그러니까 네. 정말 이 필모그래피를 보면 우리나라 영화를 정말 섭렵하신 분이다. 네. 또 정치에도 잠깐 나왔습니다. 오. 방진구에 출마를 하셔서 그랬어요? 예. 당시에 추미애 의원한테 떨어지긴 했지만 자민련의 공천도 한번 받았습니다. 야, 옆에 계신 최진문 교수님 표정이 어떻게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지? 막 그런 표정이 어쨌든. 근데 지금 김명선 기자님 보세요. 이 뭔가 김일아 씨를 우리가 오랜만에 소개해드리는 이유, 지금 옛날 영화를 보고자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사연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2000년입니다. 50대의 나이에 뇌경색으로 쓰러지게 된 건데요. 어머나. 사실 그런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김일아 씨는 배우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투병 중에도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에 출연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서 중풍 걸린 할아버지 역할을 맡아서 열연을 펼쳤고 게다가 대종상에서 나무조연상까지 수상을 했습니다. 어머나. 참 김일아 씨가 수많은 상을 탔지만 이 상만큼은 정말 가장 의미 있는 상이었다라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때 당시가 어땠는지 김일아 씨의 아내분이 기억하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네. 당시 남편이 그 역할이 너무 하고 싶어서 감독이 테스트를 하러 왔을 때 그 화면에 대고 카메라에 대고 이창동 감독님 내가 이거 정말로 하고 싶습니다. 나 안 시키면 촬영하는 곳마다 찾아가서 다 엎어놓을 거예요? 라고 엄포를 놨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날 바로 감독에게 전화가 와서 캐스팅이 됐다라고 그 날을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 얘기 듣고 나니까 안진용 기자님 혹시 이제 안진용 기자님은 이제 영화 시사에도 취재 많이 하시니까 네. 그럼 그때 저 사실을 아셨어요? 투병 중에 실제로 그 투병 중에 저 연기를 하셨다는 걸 아셨어요? 네, 저 영화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을 받았는데 그때 제가 현장에 취재를 직접 갔었습니다. 그때 윤정희 씨와 지금 장면에도 함께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윤정희 씨 같은 경우도 원로 배우로 굉장히 유명하죠. 김일아 씨가 저렇게 뇌경색 투병으로 몸이 불편한 와중에도 저 역할을 직접 소화하는 것을 보고선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경이 김일아 씨의 몸은 불편하게 할 수 있었을지언정 그 연기 정신만큼은 불편하게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대박 사건 멋진 말인데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보세요. 안진용 기자님 뭔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도 우리가 후배 특히 연기자분들한테 귀감이 되는 뭔가 행동을 보여주고 계신다면서요, 김일아 씨가. 네, 맞습니다. 저분이 대본은 이제 아무래도 연기 활동은 쉽지 않아서 외우지 못하죠. 근데 다른 걸 외우고 계신데 그건 바로 불경입니다. 네? 저분이 지난 3월 출간 스님이기 때문인데 네? 법명은 법기 스님입니다. 근데 원래는 65세가 넘으면 출가가 불가능한데 김일아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라고 해요. 게다가 늦게 출가한 만큼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배우고 수행에 정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된 건지 직접 이야기 와, 들어보시죠. 네네. 소개하지 않겠는가? 수리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원해열의 길이 난 더 많이 보고 배워야죠. 예불을 딸딸 외야 예불을 하잖아요. 자꾸 연습해서 딸딸 외야 돼요. 머리에 딱 박혀야 술술 나오고 여지껏 지내온 길, 여지껏 죄 지은 길, 이걸 전부 다 속죄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이제 투병 이후라서 좀 이 의사소통 하시기 조금 불편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보세요. 장윤미 변호사님 보통 젊었을 때 출가하는 것은 뭐 부처님 또 불교의 뜻한 바 있어서 간다지만 지금 여든을 바라보는 김일아 씨가 근데 아까 속죄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속죄의 대상은 본인의 아내입니다.
아까도 김효성 기자가 소개해 주셨지만 이 아내 김수현 씨는 과거 영화에서 동료 배우로 만났던 사이거든요. 같은 영화인이었는데 김일아 씨는 결혼 이후에도 정말 승승장구하면서 액션 스타로 뭐 TV 브라운관의 스타로 자리 잡았는데 아내는 상대적으로 가정에만 좀 집중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자체도 상당히 또 아내분이시네요, 지금. 예, 좀 미안할 수가 있는데 일단 아이들 뒷바라지를 위해서 또 아이들과 함께 미국으로 떠나서 12년 정도를 두 부부가 떨어져 지냈답니다. 근데 그동안 김일아 씨가 이 자녀와 이 해외에서 아이들 뒷바라지하는 부인을 잘 그냥 뒷바라지만 했느냐? 그게 본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 가족들과 상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크게 사업을 벌였다가 상당히 실패를 크게 하기도 했고 또 이제 굉장히 좀 젊은 여성과 외도를 해가지고 아내의 마음에 정말 대못을 박은 일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마 나이가 들면서 굉장히 좀 사무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한 게 이제 출가를 하게 된 하나의 배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김일아 씨의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네. 사람이 우리 아이들 유학을 보내자 초등학교 때 그래서 같이 가야 된대요. 그게 이제 저를 위해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와서 보면은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여자는 26살, 남편은 40대 후반, 50대 뭐 차도 사주고 또 대학로에 가게까지 아무리 이제 그만해라 해도 계속 만나고 있고 계속 주위에서 들으려오고 한 2, 3년은 한 것 같아요. 2, 3년 뭐 한두 건이 아니니까 뭐 너무 많으니까. 아니 그때는 죽을 만큼 힘들었죠. 제가 기가 안 들릴 정도로. 저는 완전히 기가 절벽이었어요. 여자, 술, 담배, 나쁜 건 다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몸도 그렇게 됐고 본인이 혼자 있으면 막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 정말 지우개가 있으면 지워버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얘기 듣고 보니까 최진봉 교수님, 김일아 씨가 아내분한테 미안해할 만, 이건 미안해할 정도도 아니에요. 진짜 무릎 꿇고 싹싹 빌고 지난 날을 다 용서받아야 될 그럴 일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석고 대죄해야 되죠. 네. 저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래서 사실 이제 김일아 씨가 스님이 된 것도 아내의 권유 때문이라고 그래요. 아내 되시는 김수현 씨도 먼저 수계를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남편 김일아 씨에게도 출가를 권유한 건데 남편이 과거를 지우고 싶어 할 만큼 아까 그 얘기 나왔잖아요. 네. 지우개로 지우고 싶어 할 만큼 후회하고 있다는 네. 얘기를 듣고 출가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일아 씨가 출가를 하게 된 것이고요. 네. 김수현 씨는 김일아 씨의 여러 잘못에도 불구하고 김일아 씨를 용서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용서하고 지금까지도 뇌경색 후유증으로 거동이 좀 불편하잖아요. 그분을 옆에서 계속 휠체어도 끌면서 도움을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부부로서 함께 지금 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실과 바늘처럼 늘 같이 다닌다고 합니다. 네. 아내 김수현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부란 한마디로 용서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얼마나 아프고 상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통해서 남편과 다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있는 것 같고요. 김일아 씨도 이런 얘기를 했대요. 어느 누가 아프거나 어느 누가 괴롭거나 기뻐도 둘은 한 몸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내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표현했고 고마움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네.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믿음도 좋고 소망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랑. 아내분에 대한 못했던 사랑 지금부터라도 마음껏 해주시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쓸어내는 순간을 뭐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잖아요, 장민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들려드릴 소식은요. 코엑스 이용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아하. 오늘 오전 강남에 있는 코엑스 내부에서 불이 났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아유. 오늘 화재로 인해서요. 코엑스 건물 위쪽으로 시커먼 어머나, 연기가 예, 보시는 것처럼 치솟기도 했고요. 세상에. 일대가 검은 연기로 자욱할 정도였는데요. 코엑스에 인접한 영동대로까지 연기가 크게 번지기도 했습니다.
있었습니다. 어허. 이 도로의 운전자들이 앞을 보기 힘들 정도로 일대가 검은 연기에 휩싸였던 것으로 지금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소방당국은 코엑스 2층 식당 주방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어머나.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소방 인력 121명 그리고 차량 33대가 투입됐는데 화재 발생 40분 정도가 지나서 큰 불길은 잡혔고요. 완전히 잔불까지 꺼지는 데는 2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어허. 경찰과 소방 관계자 측은 주방 천장 후드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안진용 기자님 코엑스면은요. 아마 이게 전국에 꼭 서울 수도권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많이 코엑스 놀러 오신 분들 많으실 텐데 코엑스 하면 여러분 그거잖아요. 낮이건 저녁이건 평일이건 주말이건 사람들 엄청 많은 곳이잖아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금요일 점심시간이어서 일단 입주사 직원들도 있었고 이곳의 인근 직장인 게다가 이 박람회를 찾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날 국내 최대 정보통신기술 전시회도 열리고 있었다는 그래요? 거죠.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일단 행사는 중단이 됐고 약 1,200여 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이 행사 역시 재개는 됐습니다. 하지만 대피한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 현장에 있었던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놀라서 가족들의 전화가 와서 괜찮다고 안심을 시켰다는 얘기도 있었고 점심시간 중에 갑작스럽게 사이렌이 울려서 직원 안내에 따라 급히 밖으로 나왔다고 현장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밖에서도 연기가 너무 자욱해 혹시 인명피해가 생긴 건 아닌지 그러니까요. 불안했다는 입장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싱크홀 혹은 공사장 붕괴와 같이 맞아요. 도심 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코엑스 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제에 이 코엑스 내부의 모든 상황, 뭐 식당이건 다른 업체건 입점 업체 마찬가지 다 한번 점검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무슨 가슴 철렁한 일이 있었을까요, 세상에 김묘선 기자님? 네, 이번에는 가슴을 쓸어내린 한 운전자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허. 지난 주말입니다. 네. 경기도 수원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 골목길을 지나던 차량 앞으로 웬 불청객이 나타나서 운전자를 당황하게 만들었는데요. 어?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준비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네. 비켜주세요. 좀만 비켜주세요. 네? 옆으로 좀 비켜주세요. 저 여기 다 찍혀 있어요. 조금만 더 비켜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운전을 잘 못해서요. 안 가실 거예요? 거기 서 계실 거예요? 계속? 가시던 길 아니셨어요? 그냥 제 뒤로 갈게요, 그냥. 지금 영상 보셨죠? 저렇게 계속해서 뭔가 앞을 가려고 해도 저 남성, 나이가 좀 드셨어요. 저 남성분이 계속 뭔가, 왜냐면 요즘 최재봉 교수님 뉴스파이트에서 많이 전해드렸지만 보험 사기로 의심되는 사고들이 많다 보니까 이 맞아요. 운전자분도 가다가 혹시 이제 그런 일이 생길까 봐 지금 보셨죠? 예. 후진해서 원하던 곳을 맞아요. 가셨대. 후진해서 그러니까요. 세상에 위험하게. 그러니까 마치 이걸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에서 자해공갈단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예를 들면 보험 사기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그냥 지나가는데 발을 쓱 집어넣거나 이런 네. 경우가 생기면 피해는 결국 운전자가 당하는 거 뭐 아니겠어요? 사이드미러에 팔꿈치 탁 그렇죠. 부딪히고. 부딪히거나 이런 모습이 혹시 생겨 지금 앞에 지금 귀를 막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어머머머머. 누울 것처럼 그런 모습도 보여. 저 누우려는 태도잖아요. 저게 지금 저런 태도를 보이니까 운전자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운전자가 침착했던 건 예를 뭐 경적도 울리지 않았어요. 그러네요, 보시는 진짜. 것처럼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상냥하게. 그것도 가능한 예의 갖춰서 존칭을 쓰잖아요. 그렇죠. 존댓말로. 네.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계속 얘기를 하니까 저분이 처음에는 비키는 것처럼 해요. 지금 보시면. 그러네요, 네. 근데 저 밑에는 안 나오지만 화면은 안 나오지만 운전자가 문을 열고 봤더니 발을 앞으로 쓱 내밀고 아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운전자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블랙박스에다 찍히고 있어요. 비켜주세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기 있는 저 남성이 비켜줄 생각이 없이 비켜준 척하면서 발을 쓱 내밀고 있으니까 계속 갔다가는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일부러 뒤로 후진을 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혹시요, 갑자기 드는 궁금증이 장유미 변호사님, 우리 보통 어떤 그 범죄, 이제 뉴스파이터가 강력 범죄 같은 거 많이 전해드리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어떤 범죄를 나쁜 짓을 저지르려다가 시도하다가 그친 미수라고 하잖아요. 네. 저런 건 뭐 미수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고의성이 입증이 어느 정도 돼야 실행에 착수가 있어야 미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게 만약에 보험 사기로 조금 추정되는 측면도 없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최소한 접촉을 시도하려다가 시도가 안 돼가지고 접촉이 안 돼가지고 뭐 혼자 넘어진다거나 이런 거는 실행에 착수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법률적으로 예비 음모, 내가 마음만 먹고 어느 준비 단계까지만 나아가도 처벌하는 그런 죄들이 있어요. 그런 건 살인죄나 이런 강력 범죄에 한정이 되기 때문에 보험 사기 미수가 안 된다면 예비 음모의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일단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 남성분요 다시는 그런 행동 하지 마세요. 이게 혹시 설령 장난이었다면 더 비난받아야죠.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제발 그 동네 이미지도 나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제발 저런 행동 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번엔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바로 어제 인천의 한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100여 명 정도가 한꺼번에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뭐야? 자, 오픈런이라고 하죠. 통상 오픈런 하면은 명품 매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이 이런 일을 하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름 아닌 유명 브랜드에서 나온 한 어린이 여름용 신발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다는 건데 에?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건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뭘까 이건 또? 자, 인파가 몰린 어머나. 백화점 내부, 현장은 금세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진짜 많네. 어머나 어머나. 이 백화점에서는 개점 전 줄을 선 사람들에게 번호표를 배포했다고 하는데 네. 하지만 출입문이 열리면서 줄을 서지 않았던 고객들까지 줄 선 고객들과 뒤섞이면서 지금 보면은 계속 고성이 오가죠. 사람들 사이에서 고성뿐만 아니라 몸싸움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에 급기야는 경찰까지 출동해 현장을 정리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에. 일찍 와서 번호표 받은 분도 많은데 이 매장이 열리면서 이 비상구 계란통에 들어오신 분들 막 섞여가지고 나도 줄 서까 말까 하다 보니까 뭐예요 당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는데 근데 뭘 사러 온 거예요 김묘성 기자님 지금? 이게 운동화거든요. 아이가 신으면 굉장히 편하게 신을 수 있다라고 해서 지난해부터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요. 지난해도 입고 때마다 품절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로 엄마들끼리 공유하는 부분도 있어요. 매장에 가장 빨리 도달하려면 몇 층부터 가가지고 어떤 출입구를 통해서 이동을 해라. 그럼 동선을 줄일 수 있다. 세상에. 이런 노하우까지 서로 공유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중고 시장에서는 2배 가까운 가격에 되파는 현상도 아이고.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해당 운동화가 입고돼서 판매되기 전날부터도 이미 온라인 중고거래 카페나 뭐 어플을 살펴보니 세상에. 9만 원대의 신발이 많게는 15만 원에서 세상에. 18만 원 정도 아유. 선에서 되팔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경매도 있다는데요. 원하는 가격을 제시하면 뭐 제일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한테 되팔겠다라는 글까지 올라와서 황당하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한 인기에 일각에서는 역시 아이에게 편한 신발을 신기게 하는 부모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네. 이게 단순히 흘러가는 여러 유행 중에 그렇죠. 하나일 텐데 굳이 웃돈을 얹어가면서 사는 게 아이를 위한 건지 아니면 부모 마음을 위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다라고 꼬집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니까요. 제발 안전사고 없도록 질서 정연하게 구매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